바다하리는 폭발적인 스타일로 유명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헤비급 킥복서입니다. 21살에 K1에 데뷔한 이후 바다하리는 폭발적인 경기력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최고의 기량을 가진 킥복싱 선수들을 상대로 KO 승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바다하리는 알리스타 오브레임과 다이너마이트에서 처음으로 맞대결을 했습니다. 오브레임은 1라운드의 레프트 훅으로 바다하리를 KO시키면서 승리했습니다. 2차전 재대결에서는 바다하리가 오버핸드 라이트와 레프트 킥으로 오브레임이 헤드를 타격하면서 쓰러뜨리자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켰고 승리를 확보하였습니다. 2008년 9월 바다하리는 한국 서울에서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과 시합을 가졌습니다. 최홍만은 키 2m 18cm, 몸무게 167kg으로 상당한 체격 우위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다하리는 빠른 스피드와 펀치, 스트라이크 및 끊임없는 레그킥을 쉴 새 없이 날렸으며 최홍만과 치열한 펀치 공방을 벌였습니다. 바다하리는 강력한 오버헤드 라이트를 날리면서 1라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2라운드에서 바다하리는 최홍만의 라이트 훅에 맞아 그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바다하리는 곧바로 일어나서 강력한 레프트 훅과 레그킥으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최홍만의 바디를 노려 바디킥을 적중시키면서 3라운드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가져갔습니다. 점수가 동점이 나오자 심판진이 추가 라운드를 하도록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홍만의 코너에서 타올을 던졌고 바다하리는 테크니컬 노가웃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09년 5월 바다하리는 암스테르담에서 전 K1 챔피언인 세미 슐트와 맞붙었습니다. 바다하리는 레프트 훅으로 첫 녹다운을 확보하며 빠르게 우위를 점했습니다. 세미 슐트는 곧바로 일어나서 펀치와 킥으로 반격을 시도했지만 바다하리는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강력한 라이트 오버핸드 카운터로 세미 슐트를 캔버스에 다시 쓰러뜨리며 승리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K1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바다하리는 러시아 출신의 강력한 킥복싱 선수와 맞붙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전 만남에서 각각 1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하리는 펀치와 레그킥 콤비네이션으로 러시아 선수를 캔버스에 쓰러뜨렸습니다. 러시아 선수는 가까스로 다시 일어서긴 했지만 바다하리의 강력한 레프트 훅에 다시 쓰러지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12년 1월 바다하리는 이치쇼타임에서 네덜란드와 터키 복수국적의 킥복싱 선수 구칸사키와 맞대결을 하였습니다. 치열한 펀치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때 바다하리는 라이트 어퍼컷으로 구칸사키를 첫 번째 녹다운 시켜버렸고 이어서 라이트 훅으로 두 번째 그라운드에 쓰러뜨렸습니다. 구칸사키가 심판의 카운트에 다시 일어나자 바다하리는 연속해서 라이트 어퍼컷으로 그를 다시 그라운드로 보내버리면서 세 번째 녹다운을 기록했습니다. 바다하리는 1라운드에서 3번이나 그를 녹다운 시켰고 구칸사키를 쉽게 물리치면서 빠르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글로리 헤비급 챔피언십에 참가하였습니다. 매우 기대되는 시합으로서 바다하리와 리코가 맞붙었습니다. 이 경기는 3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첫 라운드부터 리코의 공격적인 출발에도 불구하고 바다하리는 라이트 훅 카운터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리코는 폭발적인 펀치와 킥 콤비네이션으로 2라운드에서 점수를 얻으며 컴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라운드에서 바다하리는 리코를 레프트 하이킥으로 쓰러뜨리며 빠르게 우위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녹다운 직후 바다하리는 스피닝 훅킥을 시도했지만 발목 인대 부상을 입어 최고의 헤비급 경기가 될 수도 있었던 경기를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마무리했습니다. 바다하리는 네덜란드 국적의 킥복싱 베이스 파이터입니다. K1에서 활동하여 잘 알려져 있습니다. K1 헤비급 내에서도 독보적인 스피드와 공격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90%에 육박하는 KO 승률로 굉장히 뛰어난 공격력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카운터의 명수로 엄청난 동치 시력으로 상대의 공격을 눈으로 끝까지 보고 흘리며 꽂아넣는 펀치가 일품입니다. 206cm라는 상당히 긴 리치로 뻗는 빠른 견제식 스트레이트성 펀치 공격 또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뚫고 들어가기가 막막합니다. 동체급에서도 손꼽히는 신체 조건도 완벽에 가깝고 체력도 뛰어납니다. 공격 패턴도 다양하고 펀치 콤비네이션 후 섞어주는 로우킥이나 미들킥 또한 강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헤비급에 어울리지 않는 상당히 민첩한 스텝과 푸더크를 10분 활용한 치고 빠지는 공격적인 아웃파이팅을 구사하지만
상대의 안면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인파이팅 또한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러한 거침없는 러쉬로 무려 K1의 제왕이라고까지 불렸던 세미 슐트를 1라운드 45초 만에 KO시킨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성격이 지나치게 급하고 멘탈도 상당히 약한 편인데 경기 중에 이따금씩 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레미 본야스키와의 2차전입니다. 본야스키의 견고한 가드에 자신의 공격이 족족 막히고 다운까지 당하는 등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1라운드가 끝나는 종이 울렸는데도 본야스키의 바디에 원투 펀치를 날리며 이성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였고 2라운드에는 무지막지한 펀치러쉬로 본야스키를 몰아붙이고 클린치 상황에서 매치듯 바닥으로 내팽겨친 뒤 그에게 2번의 파운딩과 1번의 스탬핑을 가하여 반칙패를 당했습니다. K1 데뷔는 2005년 중상위권 실력에 해당하는 베테랑인 스테판 레코와 이츠 쇼타임에서 대결하였는데 레코의 백스핀킥에 실신 KO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리벤지 매치에서 자신에게 KO를 선사한 바로 그 백스핀킥으로 레코를 KO시키며 깔끔하게 리벤지에 성공했습니다. 이 경기 이후 바다아리는 스스로의 뛰어난 기량과 악동 기믹으로 골든보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K1의 초신성 대접을 받으며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이 악동 기질이 제대로 드러난 사건이 2006년도에 있었던 피터 그라함과의 1차전 때였는데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그라함과 신경전을 벌이다가 열이 오른 하리가 선제 훅을 날리면서 몸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그라함이 하리를 테이크다운으로 응수하면서 회경장이 난장판이 된 장면은 하리의 악동 이미지와 연결되는 대표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견 후 링에서 맞붙었는데 둘이 대등하게 경기를 펼치다 3라운드에 피터 그라함이 돌연 강력한 백스핀 킥을 시전하였고 미처 데뷔하지 못한 바다아리는 이 킥을 정통으로 맞고 그대로 실신하였습니다. 2006년 처음으로 월드 그랑프리에 출전하였습니다. 16강전 상대는 하리와 마찬가지의 전국팩이 있는 K1 초신성 루슬란 가라에프였습니다. 루슬란이 갑자기 공격하자 하리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는데 루슬란이 콤비네이션을 펼치는 와중에 나온 킥이 넘어진 하리의 바디를 간타하였습니다. 일종의 사커킥이라 반칙에 해당하는데 심판이 이를 제대로 못 본 것인지 그대로 다운이 선언되었습니다. 10초 내에 못 일어나서 그대로 TKO 처리되자 분노한 하리가 고함을 치면서 기물들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2006년 연말 다이너마이트에서는 니콜라스 페타스와 경기를 치렀습니다. 우월한 리치를 이용해 정타를 먹이는 하리와 빠른 킥을 이용하여 반격하는 페타스 간의 로블로를 주고받았습니다. 2라운드의 하리의 오른발 킥에 페타스의 팔이 부상을 입어서 TKO로 승리하였습니다. 2007년 루슬란 가라에프와 리벤지 매치를 가졌습니다. 1차전과는 다르게 반칙성 킥은 없었고 두 선수 다 화끈한 인파이팅을 구사하는 선수라 빠르고 저돌적인 난타전을 선보임으로써 엄청난 환호를 이끌었습니다. 2라운드에 루슬란의 안면에 출혈을 입히고도 루슬란이 계속 전진하는 과정에서 안면의 펀치 연타를 허용하여 다운을 빼앗겼습니다. 데미지를 꽤 입은 상태여서 이대로 하리가 질 것 같았으나 루슬란이 훅을 날리는 틈을 타 안면에 스트레이트를 꽂았고 루슬란이 그대로 실신함으로써 리벤지에 성공하였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했던 엄청난 대만전의 결과에 경기장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고 관련 영상의 댓글에서 엄청난 반응을 이끌었던 K1 후반기에 손에 꼽는 명경기였습니다. 이 리매치에서 승리함으로써 K1 헤비급 타이틀전 자격을 얻었고 막상 타이틀전에서는 후지모토 유스케를 상대로 우월한 리치를 이용하여 손쉽게 승리함으로써 K1 헤비급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2007년 9월 두 번째 월드 그랑프리에 참가하여 8강에서 만난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 레미 본야스키입니다. 본야스키와의 1차전에서 양 선수는 빠른 로우킥을 주고받으며 하리의 스텝이 다소 느려졌고 결국 본야스키에게 판정패하며 준결승 진출은 좌절됐습니다. 2008년에는 레이세포라는 빅네임과 격돌하였습니다. 초반 세포에 강한 훅에 하리가 휘청거렸고 세포는 여유있게 노가드를 시전하며 하리를 도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리는 세포에게 펀치와 니킥을 연달아 퍼부으며 세포의 가드를 뚫었고 세포는 허무하게 얻어맞으며 다운을 빼앗깁니다. 결국 1라운드 3다운으로 KO를 따내었습니다. 6월에는 헤비급 타이틀 방어전으로서 글라우베 페이토자를 상대하였습니다. 페이토자의 브라질리언 킥을 빠른 스피드로 피해낸 후에 러쉬를 감행하여 1라운드의 KO 승을 이끌었습니다. 2008년 9월 월드 그랑프리 16강에서는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을 상대하였습니다. 자신보다 20cm는 더 큰 거구의 최홍만을 상대로 2라운드의 단발성 카운터를 맞고 다운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라운드 내내 홍만의 바디에 펀치를 장렬시켜
최원만의 옆구리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다운을 뺏긴 것과 타격 횟수에서 앞선 게 반영되어 연장이 선언되었으나 최원만이 기권을 하여 8강 진출하였습니다. 8강전 상대는 K1 월드 그랑프리 3회 우승의 레전드 피터 아치였습니다. 수십 전을 치른 노련한 백전 노장의 아치를 상대로 우월한 리치와 스피드를 이용하여 1라운드 초반에 다운을 빼앗고 이어서 2라운드에 다운을 2번 더 빼앗아 KO승을 이루었습니다. 아치의 공격이 나올 타이밍에 긴 리치를 이용한 스트레이트와 로우킥으로 아치의 화력을 완전히 봉쇄하여 하리의 흐름대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어서 준결승에서 킥복싱의 새로운 강자 에롤 짐머맨과 대결하였습니다. 비등비등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스트레이트를 시전하여 KO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결승전에서 본야스키와 만났습니다. 1라운드에서 레미의 펀치에 하리가 흔들렸고 곧이어 날아온 플라잉킥을 피하려고 하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는데 심판이 다운을 선언하였습니다. 일어난 하리는 1라운드를 내주고 2라운드에 폭풍 러시를 감행하였는데 본야스키가 가드하면서 뒤로 물러나다가 넘어졌습니다. 초조함에 자제력을 잃은 하리가 파운딩 2번과 스톰핑을 해버리는 바람에 경기는 그대로 중단되었고 본야스키가 경기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그대로 반칙패가 선언되었습니다. 월드 그랑프리 결승전을 반칙으로 끝내버린 대가는 하리의 파이트머니 및 헤비급 타이틀 박탈이었고 K1 전적도 초기화되었습니다. 2008년 K1 다이너마이트에서 알리스타 오브레임에게 입싱룰로 1라운드 KO패를 당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2009년에는 네덜란드 킥복싱 단체인 이치쇼 타임 타이틀전에서 세미 슐트를 상대로 1라운드 45초 KO승을 따내는 대반전을 보여주며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기세를 몰아 K1 2009 월드 그랑프리에 참전합니다. 특히 준결승전 오브레인과의 리벤지전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1차전보다 신중해진 경기력으로 라이트 훅으로 오브레임에게 다운을 뺏어냅니다. 맹공을 퍼부었고 오브레임에게 레프리 스탑 TKO승을 거두며 영화 같은 리벤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승전 상대는 세미 슐트였습니다. 막강한 상대이긴 하지만 이미 이치 쇼타임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하리의 기세가 워낙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하리의 승을 점치는 쪽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1차전 패배를 경험으로 더욱 강해진 슐트는 하리의 공격을 디펜스했고 하리는 슐트의 잽과 헤드킥, 미들킥으로 3번 다운을 당한 끝에 결국 또다시 정상의 자리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